안녕하세요. 자, 결과를 먼저 얘기합시다. 탑 MBA 학교들 총 몇 개 지원하셨죠? 13개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인비는 몇 개 받았죠? 12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서 합격한 학교는? 현재는 6개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불합격은? 아직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불합격한 학교 수를 물어보는 게 더 빠르겠네. 그죠? 스펙 좋아요. 그렇지만은 쉽지는 않았어요. 우리 구독자분 같은 경우는 그 MBA의 라운드 전략을 잘 쓴 케이스예요. 첫 번째 라운드 지원할 때 시험 점수 매우 높았나요? 아니요. GRE 기준으로 총점 321점이고 대략 85% 정도 되는 점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략이 뭐였죠? 일단 1라운드에 그 점수로 넣을 수 있는 학교를 넣고 2라운드 때 점수를 좀 올려서 더 높은 학교를 지원하는 걸로 전략을 짰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에세이는 15%일은 커버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 기준으로 이제 학교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라운드를 지원하는 게 유리하니까 탑스쿨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긴 했죠.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6개 지원한 학교 중에 탑스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몇 개였죠? 탑스쿨은 3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라운드 2는 어떤 종류의 학교들을 지원했어요? 라운드 2는 깔끔하게 다 M7 학교를 넣었습니다. 완전 넘사벽 학교들. 네, 맞아요. 시험 점수를 확 올렸었어요. 321점이었던 거를 GRE 기준 330점으로 올리고 퍼센타일 98% 정도라고 합니다. 대단해요. 많이 떨어지고 그 중에서 몇 개 부끄러운데 님은 진짜 대박이야. 우리 인연 오래됐죠? 몇 년 전이에요? 7, 8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처음에 만났었던 거는 뭐를 하기 위해서 만났었죠? 그때는 케이스 스터디라고 컨설팅 입사 준비를 선생님께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캐리어 패스에 대해서 고민도 많았고 대만족이지 않는 회사를 다닌 것도 있었고 그래서 MBA를 지원할 때도 걱정했던 게 회사를 몇 군데를 다니셨어요? 풀타임으로는 2개를 다녔고요. 인턴은 한 2개 정도 더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4군데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이 좀 비슷한 점이 있었나요? 아니요. 다 정말 다른 산업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걱정이 됐었잖아. 그죠? 맞아요. 그렇지. 근데 중요한 건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소위 말해서 있어 보이지 않는 회사 같은 경우는 언급을 안 하면 돼. 그냥 이력서에다 넣고. 그래서 제일 최근 다니신 그 회사가 아주 희소 가치가 있는 분야의 회사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터뷰할 때 그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보이던가요? 네,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였고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어쩌다가 이 분야에 들어오게 됐는지를 많이 물어보기도 했고 왜 이 분야에 이 직무를 선택했는지도 물어보기도 했었습니다. 거의 100이면 100 다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 그래도 희소 가치가 있다라는 거, 독특하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 반응일 줄 몰랐죠. 네,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면 많은 지원자들이 희소 가치가 있는 독특한 분야 하면은 의외로 겁을 내는 분들도 많아요. 그게 님의 진짜 합격 요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 분야는 아예 존재감 자체가 미미했다고 느꼈던 게 어떤 분야 종사했는지 드랍다운을 선택하는 것들이 있는데 아예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반응이 좋을지 몰랐잖아요. 전혀 몰랐죠. 이거는 큰 시사점이 있는 거예요. 독특하잖아. 다 컨설팅이고 막 파이낸스 쪽인데 본 적이 거의 없는 분야 쪽이 딱 튀어나오면 에세이도 좋았죠? 네,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뭐 흑수저 분이세요? 아니요. 그래서 걱정을 좀 했었습니다. 제레미 컨설팅의 오랜 구독자였기 때문에 흑수저는 되게 강력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평탄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써야 할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좋았던 게 뭐냐면은 비즈니스 쪽이 아니죠. 문학 쪽이시죠? 반응 어땠어요? 인터뷰어들이 되게 신선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회사 분야 선택한 것과 마찬가지로 계기가 뭔지에 대해서 다 물어봤었습니다.
구독자님은 관심사가 진짜 다양하지 않아요? 몇 가지 예를 좀 들어주세요. 여러 가지 생활 스포츠도 했었고요. 그림 그리기나 사진 찍기나 뭐 이런 예술 활동도 좀 몸 담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유학 지원할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다양한 분야를 경험했다는 게 언급해야 되는 분야인지조차 몰랐어요. 이렇게 다양한 액티비티를 한 거에 대해서 이제 한국에서 시선이라고 할까? 그런 거는 어땠나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한 우물을 파서 거기에 전문가가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하면 긍정적으로 보진 않았고, 더 정확히는 대단한 거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약간 뭐 그런 것들은 다 왜 하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미국하고는 180도 달라요. 그거는 MBA를 떠나서 학부 지원할 때도 그렇죠. 공부도 잘하면서 스포츠도 잘하고 이런 애들을 좋아하거든. 얘기하신 그런 액티비티 중에서 인터뷰어들이 너 그것도 해? 이런 거 있었어 없었어? 당연히 있었죠. 그게 보통은 레주메 제일 끝단에 약간 빈칸 채우기처럼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꼭 캐치해서 물어보는 인터뷰어들도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혼나는 것들이 유학 갈 때는 도움이 된다야. 다양한 시각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죠? 자, 인터뷰 얘기 좀 합시다. 영어 완벽하시거든요. 한국에서 크시긴 했지만. 근데 그 인터뷰를 하시면서 영어가 완벽하다고 느끼지 않고 이렇게 not enough라고 느끼셨다고 그랬죠. 매번 사실 인터뷰 준비하면서 영어의 한계를 느꼈고요. 근데 그 이유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MBA 인터뷰는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에 대한 연습이 조금 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하게 되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다고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니까는 좀 수월해지던가요? 확실히 수월해지고요. 연습을 할 때는 스크립트를 미리 짜놓고 이것을 좀 여러 질문에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연습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인터뷰 준비한다기보단 돌이켜보니 커뮤니케이션 코칭을 되게 엄청 집중적으로 받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위해서 미국 가셨죠? 네, 갔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학교를 위해서 가신 거예요? 아니면 몇 개의 학교를 위해서 가신 거예요? 모든 학교를 마음 같아서 가고 싶었지만 일부 정말 가고 싶은 학교 위주로 정해서 갔었습니다. 뭐가 좋던가요? 가니까. 가니까 좋았던 점은 일단 저라는 사람을 확 각인시켜 주는구나 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실제 가보면 해외에서 온 친구들이 한 10% 정도, 특히나 좀 더 거리가 먼 아시아권에서 오는 친구들은 거의 못 봤거든요. 그래서 학교들도 되게 고마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 스스로도 이렇게 생긴 학교에 원서를 내는구나 하는 현실감이 와닿았고, 학교들의 특징을 경험해서 좀 더 생동감 있게 면접에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 여기서 한마디만 할게요. 먼저 캠퍼스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관광객도 가. 그렇지만 이렇게 인터뷰를 받으면 가는 거는 진짜 의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 보면서 하는 게 좋잖아. 외국인들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시작할 때도 점수 좀 따고 들어갔죠. 그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느껴졌어요? 굉장히 좀 호의적이었어요. 도대체 얼마나 비행 시간이 걸려서 왔니? 라고 물어본다든지, 딱딱할 수 있는 면접 분위기가 좀 풀어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멀리서 왔다는 점을 은연중에 얘기를 하면은 대화가 조금 스무스하게 풀려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서울에서 제주도에서 왔다 그러면 잘해주게 되거든. 똑같은 거야. 오케이? 정확해요. 우리가 이 인터뷰를 찍기 전에 얘기를 하신 게 뭐냐면은 저는 유학 준비하는 과정이 좋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좋았다고 그러는 꼬맹이들은 거의 없거든요. 뭐가 좋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첫 번째는 유학 준비를 하면서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에 대한 걸 좀 돌아보게 된 거, 그게 되게 의미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인터뷰 준비하면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법,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다 보니
좀 소통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좋아해서 회사에서 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지내왔었는데요. 근데 그거를 남들도 좋아해주네? 라는 느낌을 받아서 되게 뿌듯했었습니다. 힘들었던 점은요. 딱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일과의 병행, 시간 관리, 잠의 부족. 심플합니다. 아주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특히 MBA 같은 경우는 시험 점수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분명히 꿀팁이 있으실 거고요. 어떻게 그렇게 급격하게 확 점수를 올렸는지 공부하는 팁이나 이런 것도 있으면 좀 공유를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는 잘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영역을 더 잘하게 하는 것에 집중하면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버벌보다는 퀀트가 좀 더 강점이었는데 버벌이 좀 약점이면 많이 할애하게 되는데 그렇기보다는 퀀트를 어떻게 하면 더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고 결국에는 퀀트 점수가 정말 잘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매번 잘 지켰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고정적으로 타이밍을 정해놓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꿀팁인데요. 나 여기서 조금 짓궂게 좀 더 파볼게요. MBTI가 다는 아니지만 혹시 J세요? 슈퍼 P입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좀 딴짓하고 싶을 때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 좀 날려봐요. 딴짓을 했고요. 참지 않았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거를 타이가 약속을 통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GRE 수업을 일주일에 한 번 주말 이럴 때 듣는다든지 저 스스로와의 약속이 아닌 남과의 약속으로 좀 스스로를 옥죄면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렇지. 이런 것들이 꿀팁이죠. 이거를 보고 계시는 그분들에게 덕담이든 whatever 한번 자 멋있게 피날레를 장식해 주세요. 일단 너무 고생들 많으십니다. 어떤 회사가 또는 산업이 유리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될 텐데요. 제가 느낀 점은 그런 정형화된 답은 정말로 없다인 것 같아요. 유학 준비를 하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말을 저는 너무 싫어했거든요. 분명히 이런 것도 입시일 텐데 통계가 있고 경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서 그거에 대한 답을 좀 찾아다녔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하다 보니 사고가 조금 바뀌게 되었는데요. 결국에는 제가 속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다 보면 장점이 되고 또 스토리가 돼서 저만의 매력을 살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매력을 살리는 게 사실 유학 그 입시에서는 가장 정석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떠한 위치에 지금 계시든 유학의 꿈이 있으시면 그 위치가 한계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거기서 내 매력이 뭘까를 조금 더 탐구해 보시면 분명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덧붙인다면 정확하게 보신 거고요. 그러니까 작은 회사는 또 작은 회사의 매력이 있는 거고 큰 회사는 또 큰 회사의 매력이 있는 거고 이 분야는 또 이 매력이 있는 거고 그렇죠. 자, 우리 항상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죠? 화이팅!